아, 그분이 총장 했나? 안녕하세요. 총장했어.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그리고 각각의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 60개 기관에 대하여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이번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상황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종합감사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명확한 소명과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전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에서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릴 예정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시간에 맞춰 우리 위원회가 함께 묵념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중간이더라도 잠시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가유산청장 등 총 60개 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 중인 대다수가 출석하여 있습니다. 다만 공간 제약으로 인하여 좌석 배치도에 명시된 인원 외에 기관 증인은 국정감사장 외부에서 대기 중이므로 국정감사장 외부에 대기 중인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은 미리 신문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자리에 내부에 앉은 분들과 외부에 앉은 분들 자료를 배포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증인 순서입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은 총 115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최수희 해외홍보정책관과 이정은 디지털 소통관은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사유로 민인기 국립합창단장은 예정된 공연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용산개관 20주년 기념 학술 행사 참석을 위해 오전 감사에 불출석하였다가 오후 감사부터 출석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혜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같은 학술 행사 참석을 사유로 오전 감사에만 출석하였다가 오후에 이석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의 선서는 각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이미 실시하였고 그 선서가
종합감사에도 유효한 것으로 공지하였으므로 전체 증인에 대하여 선서서만 받고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 또는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후속 조치 현황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피감기관들의 후속 조치 현황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영배 위원님께서 10월 16일 국정감사 때 요청하셨던 캄보디아 인력 파견 상황 및 안전점검 결과 자료를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전 질의 있습니까? 예, 조계현 의원님. 예, 존경하는 김교웅 위원장님. 노광규 순천시장은 지난 14일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본 위원회 신문에 천부당, 만부당만 되풀이하며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질의를 통해 노광규 시장의 위증에 대해 거론하겠지만은 오늘 재출석을 통해 14일 국감에서 말한 위증을 취소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노광규 시장은 순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각오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순천 신대지구 개발 이익이 순천 시민이 아닌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돌아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노광규 시장입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지난 10월 14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예고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서 승인권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위증했습니다. 당시 시의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대지구 사업에 대해 시청 담당 국장들도 보고했고 노광규 시장은 직접 시의회에 나가 신대지구 사업에 대한 시정연설까지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권한이 넘어간 것은 2008년이고 2006년 사업 승인 당시 재경부의 사업 신청은 순천시가 했습니다. 노광규 시장은 2007년 7월 12일에 사업 시행사인 순천 에코밸리를 만들고 순천시 국장 출신인 권종문을 대표로 임명하고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순천 시민들에게 석고 대제하고 참여에도 부족한데 역으로 위증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광규 시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 입으로 자랑한 김건희표 예산까지도 지난 10월 14일 국감에서 부정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를 꼬셔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을 받아내려 한 그 사실 자체가 바로 국정농단 범죄이며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 것 또한 위증의 범죄입니다. 순천부 읍성 남문터 조성 사업은 국비 38억, 시도비 포함 349억을 들여 완성한 2022년 대한민국 공감문화대상 우수상을 받은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노광규 시장은 역사성과 효용성이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철거하고 애니메이션 웹툰 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시의회에서 어떠한 동의 절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위증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범죄입니다. 이외에도 순천만 정원에 황제 작가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에 철거를 동의받고 했다는 위증, 전라남도 감사에서 홍수 대비 저류지 기능을 회복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천 그린 아일랜드가 안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위증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증인 신문이 종료될 때까지 노광규 시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난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부분과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공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예, 그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재원 위원님. 네, 위원장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은열 회장과 관련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된 음저협 추은열 회장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 연맹의 요청에 따라 중국 북경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중국의 공식 음악 저작권 단체인 MCSC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방중을 요청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거짓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확인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 연맹이 실제로 보낸 초청 공문에는 후역 추은열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전혀 다른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초청 공문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음저협의 고위 경영진과 관련하여 비위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을 자매 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할 기회를 활용하기를 권고한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은 한국음저협 고위 경영진의 비위 이슈를 방중 요청의 실제 사유로 삼았으며 방중 일자 역시 29일 또는 30일 중 참석할 것을 권고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은열 회장은 국감에서 거론된 중국 음악 저작권 이슈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고 권고를 마치 29일에 반드시 시급히 가야 하는 필수 행사인 것처럼 바꿔 말하며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명백한 행위이며 최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음저협의 비위에 책임을 져야 할 고위 경영진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국정감사를 기피하고 허위 사유서로 국회를 속인 행위에 대해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추은열 회장을 즉각 고발할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더 나아가 본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위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실히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 저작권 신탁단체와 저작권위원회, 보호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도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의원님. 네, 위원장님 지난 22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그리고 최응천 국가유성청장에 대해서 저희가 증인 출석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서도 발송하고 그리고 행정실에서 자택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국보농단까지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두 분은 고위직 공직자였습니다. 한 분은 장관급 공직자였고 그리고 최응천 부산청장은 차관급 공직자였는데 이 두 분이 모두 다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이 동행명령장을 수령을 회피하거나 그리고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오늘 오후까지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현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인이지만 참고인을 출석 요청했던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대한 참고인 신청에 대해서 박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분과회의 진행을 위한 업무와 현재 진행 중인 K-POP 아티스트 프로젝트 업무 및 프로듀싱 작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국감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과연 이 불출석 물론 참고인이니까 반드시 이 자리에 올 건 아니겠지만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가 갖는 위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현장에 와서 본인이 강조하고 있던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대표적인 여러 기획들 그리고 행사 계획들 아마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셨던 행사에서 대표적인 행사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마 국민들은 그 부분을 국감 현장에서 아마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과연 대중문화교류위원 분과회의 진행이라는 게 과연 이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이 국감 현장에서 박지영 위원장이 직접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 판단에 따르면 과연 이런 불출석 사유서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K컬처 300조라는 건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그 대표적인 K-팝의
사실상 기획의 리더격인 박지영 위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박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소명하는,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본인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도 여야 우리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시점에 한번 상임위에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듣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의원님. 예, 지난 10월 14일 문체부에 대한 그 감사 시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참사 이후 문체부의 대처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 참사 이후에 행안부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있고 각 부처에는 자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돼서 일일 복구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점검한 것을 행안부 중대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의를 하지 않고 텔방을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제 회의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안부까지 보고했던 그런 내용을 지적했었는데 그 당시 장관은 그런 내용이 사실이 없다, 직접 회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차 확인하니까 문체부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에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이 재난 사항에 대해서 그 재난 사항에 대해서 또 타기간에 보고하는 보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공직기강 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관이 국회에서까지 잘못된 그런 답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또 유감 표명 또 관계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소명을 좀 받아주시고요. 아울러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대중문화교류위 방금 정연욱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오늘 관련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10월 1일 날 출범식을 했었는데 이게 워낙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 또 편법적인 그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대중문화교류위 관련 근거 변명인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절차대로 이게 이행이 됐는지 특히 관계부처 협의에 있어가지고 행안부, 기재부, 위원회 설립은 필수적으로 두 부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공문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출범식을 위한 행사 용역을 했는데 굉장히 단시간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받은 견적서 또 최종 업체를 선정한 선정 기준 또 선정 관련되는 서류 일체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까? 네, 민영배 의원님. 위원장님, 지금 문체소관기관 캄보디아 인력 파견 상황 및 안전점검 결과를 봤습니다. 이 점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 격려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좀 다하도록 그렇게 말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조금 전에 이기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영천 전 국가유산청장은 불출석 사유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출석해달라는 통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김건희의 문화유산 사유와 침탈 사건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인들이죠. 이것은 이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이 권력 사유와의 그런 고리를 끊고 내란을 정리해가는 청산하는 그런 진정한 그런 고리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불출석한다? 이건 저는 단순히 국감 회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실을 은폐하고
내란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다짐이나 선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몹시 불편합니다. 아직도 이런 사고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접하는 게 정말 불편합니다.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이기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행명령장 당장 발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이번에 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의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고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도 나오지 않는다면 최응천, 이배용 두 분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질의는 1분 1답. 그거는 내가 이제 질의 들어가서 내가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질의는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현우 위원님부터 이제 하시는데 조금 전에 김승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장관께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시고 정현우 의원 질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국감이 끝난 후에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의에 대해서 제가 주재했던 비대면 회의,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대면 회의를 하다가 비대면 회의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재했던 비대면 회의가 차관 주재 서면 회의로 중대본에 잘못 보고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중대본에 보고가 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수영구에 존경하는 정현우 의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내걸었던 K컬처 300조 그리고 외래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여는 그 대표적인 공약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과연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행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저는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마 지금 저는 몇 가지를 좀 한 두 가지를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K컬처 300조 원 달성 계획을 먹는 자료 요구에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정책금융 10조 원, 제작비 세액 공제 연장 등 각종 지원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결론적으로 물론 아직 여러 가지 좀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좀 아쉽다.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겁니다. 자, 새 정부 출범 후에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내용 중을 보면 컨텐츠 국가 전략 산업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죠. 이 자료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표현 하나하나도 똑같이 2024년 6월 작년에 컨텐츠 산업진흥위원회 결정으로 문체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PPT를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토시 하나 안 바꿉니까? 정책금융 이 내용의 강론은 뭐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정책금융을 5조에서 10조 원 늘린다. 이 정도가 하나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복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더 웃기는 건 이겁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시행 계획 자체가 이겁니다.
이미 8월 달에 정부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달부터 이 K컬처 300조 포함한 이 계획을 시행한다고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부 자료를 보시면 이미 보십시오. 어떻게 정권도 안 바뀌었는데 2025년 1월부터 해외 연재 추진 1, 4분기 사업 계획이 과제 추진 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정권 인수 준비를 25년 1월 달부터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부 문체부가 저희한테 최소한도 정권 출범 이후에 그리고 국정기획원의 발족 이후에 8월부터 상식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국정과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지 실제 내부적으로 보낸 자료를 보면 25년 1월부터 무슨 온갖 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하는 이 정신머리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부적인 검토를 해둔 겁니까? 저기 정현욱 네, 의원님, 따져본 겁니다. 정현욱 의원님 조금 네. 이따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네. 12구 참사 3주기 지금 묵념 사이렌이 울렸거든요. 모두 일어나셔서 묵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욱 의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모든 취지에 어느 여야 모두 포함해서 동의할 것이고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취지에 모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고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가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대중문화 육성에 대한 발전에 대한 뭐 K-팝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한 K컬처 300조란 이 구호 자체에 대해서 결국 구호만 내거는구나. 내용도 없구나. 역대 정권 정부 여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도 다 문제를 삼지만 그 문서 그대로 뺏겨가지고 다시 그 계획이랍시고 내거는 이런 구터연한 태도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점에서 분명한 좀 반성이 필요하고 철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K 외래감각 3천만 이건 제가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 비율이 겨우 4%도 안 된다는 부분까지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장관이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분명하게 앞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27년까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지금 발표까지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줘서는 안 될 겁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했던 그 이른바 전주 올림픽 하계올림픽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관영 전북지사가 어제 행안위가 전북도 국정감사에 다시 이 부분이 다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김관영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체부와 기재부 승인을 거쳐야 하고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게 부처의 입장. 아마 타당성 조사 계획과 아마 관련된 홍보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또 김관영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40% 지방 부담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도 그렇고 기재부와의 재원 확보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일괄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지만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전북도, 문체부, 체육회, 기재부, IOC 모든 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뛰기만 뛰지 이걸 종합적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도 없고 각자 부처 입장만 얘기하고 전북도는 전북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장관도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 규정상 국제행사 총사업비의 40% 이상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서 국비 지원은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북도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규정은 또 정부 규정이라서 쉽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그저께 하계올림픽 얘기는 충분히 지적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IOC의 규정, 그리고 집중해야 되고 분산 유치 어렵다는 얘기, 큰 대원칙은 여러 차례 강조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문체부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고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하계올림픽이란 이 국가적 대행사를 과연 1분 더. 것인지 근본적 회의가 됩니다. 도대체 대한체육회, 전북도, 기재부 이런 조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그냥 전북도 지자체 사업으로 그냥 두실 겁니까? 아니면 문체부가 책임을 지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하실 건지가 기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답변 과정에서 뭐 또 열심히 해서 잘 해보겠다는 식의 답변 가지고는 이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IOC에 넘겨서 이것이 바로 성적을 매겨가지고 결정이 나는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허투루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가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어떤 갖고 있는 의미나 무게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국가 어젠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는 그 개최 희망 도시인 전북에서 사전 타당성을 조사해서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준비가 되면 이제 문체부에 제출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출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IOC에 신청하는 그 프로세스는 지금 조금 당초 계획보다 늦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사전부터 좀 협의를 네.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제 개최 희망 도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먼저 정해져야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먼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 요청이 오면 그 부분은 저희도 긴밀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올림픽 유치는 개최 도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최 도시에서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북도의 계획과 앞으로의 그 준비 사항을 가지고 그럼 잘 그 이 회의를 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일어나서 좀 나와 주실래요? 네, 고궁박물관장 정용재입니다. 네. 23년 3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가 고궁박물관 갑작스럽게 방문했죠? 네, 맞습니다. 네. 초청을 하셨습니까? 갑자기 왔습니까? 갑자기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그 3일 전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방문하기 3일 전인 3월 2일 날 김건희 씨가 혼자 고궁박물에 방문해서
관람하고 제2수장고 지하에 있는 관람한 사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 보셨죠? 네네. 네. 제2수장고에는 조선은 왕족실록과 조선 왕조 의궤, 어진 등 매우 중요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죠? 보관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려면 5차례 이상의 시간 장치를 풀고 들어가야 되고 보안카드도 이용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예. 역대 대통령 영부인이 이 수장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립공무원박물관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 명부를 엄격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PPT 또 바꿔주세요. 예. 입장한 사람의 이름을 다 써야 합니다. 저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런데 3월 2일 날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방문했던 시간대에 9시 30분에서 12시 20분까지 수장고 1, 2 그리고 수장고에 대한 출입 사유는 구입 접수 유물 경납이라고 써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누락돼 있습니다. 왜 누락했어요? 이 부분들은 저도 전임 관장과 당담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당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그 직원 경황이 없어서 누락됐다고 지금 보고를 네. 받았습니다. 수장고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밥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연구 등을 위해서 열람 신청서 미리 작성하고 관장에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람 신청서 작성 없었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켜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물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때는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걸 다시 짚은 거고요. 결국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건희가 사전 절차도 무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공무박물관은 문 열라는 한마디 지시에 규정 다 무시하고 문을 열어준 꼴입니다. 관장님, 그 당일 오전에 갑자기 온다고 연락을 받았죠? 예, 3월 2일 날. 네, 맞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사실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 방에 보내온 자료하면 문체비서관실로부터 받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초기에 저희가 자료 제출했을 때 문체비서관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2월 27일 날 저희가 운영기획과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전에 저희 직원들에게 김건희 여사의 방문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일을 저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당시 문체비서관이 누굽니까? 황성운 실장이죠? 일어나 보시죠. 네,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우리 황성운 비서관님 자주 이제 국감 때마다 저희가 불러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PPT 바꿔주세요. 이번에 경혜로 방문해도 본인 같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 화면에 본인이 이렇게 흐리게 처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몰라봤는데 문체부 직원들이 다 실장님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날 근정전 어자에도 김건희가 올랐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 네, 자, 어자에 올라갈 때 황선 비서관 같이 있었죠? 건정전에 들어갈 때는 있었는데 의자에 앉으시는 장면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담당 비서관이 대통령의 부인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이 올라가는 권유에 따라서 앞면도 아니고 측면을 올라가는데 담당 비서관이 안 보고 있었다고요? 제가- 손을 어디다 두고 있었어요? 제가 미리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자, 부속실 직원도 아니고 의전실 직원도 아니고 해당 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해당 비서관이 근정전에 들어간 대통령 부인을 놔두고 다 밖에 나왔다.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자, 이병 위원장은 장관급이었고 최응천 청장은 차관급이었고 네. 그 당시 본인은 1급 고위 공직자였어요. 네, 그런데 어자에 올라가려고 하는 장관급이라는 장관은 어자에 올라갈 부축이고, 그리고 유산청장과 그리고 1급이었던 그리고 대통령을 보필해야 되는 문화체육비서관은 어자에 올려가는 김건희를 제어하지 않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공직생활 30년 하셨잖아요. 문화재법 위반이고 그리고
직권남용일 수 있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두 사람 뭐 했습니까? 공직자로서 30년 그리고 문체부에서 문화재 보호하라고 공직에 소임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뭐 하셨어요? 못 올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인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경혜로 사진만 있어서 본인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제가 먼저 나왔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고 황실의 후손들까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저에 김건희가 올라간 것이 타당합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법적을 떠나서 국민 한 사람의 상식에 반하지 않는 일입니까?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라고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위법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황성원 비서관님, 황성원 기조실장님, 지금까지 김건희와 지금 나와 있는 사진 말고 문화유산, 군관응에 그리고 미술관에 불법적으로 들어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사진 안 나왔다고 사진 나온 것만 인정하시고 작년 국감에도 그러셨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진 나오면 본인 위증됩니다. 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제가 이것 말고 또 어떤 부에 갔었던 일이 있는지 수행한 일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경복궁 간 거 있고요. 그다음에 10월달에 종묘 갔을 때 같이 간 기억이 있습니다. 1분 더. 고궁박물관장이 2월 27일 김건희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전에 저희 방에 제출한 자료예요. 네. 메일 보냈죠? 아마 보냈으면 담당 행정관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경혜로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종묘 말고 본인 수행한 적이 없어요? 자, 위증하면 안 됩니다.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두 건이 지금 기억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본인이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KTV 황제 관람 관련돼서도 제가 질의할 때 본인이 사진 나오고 증거 나오고 진술 나오면 또 말을 바꿔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올해는 못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두 건 말고 또 수행한 일이 있는지 제가 또 묻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공식 행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식 행사가 아니고 이렇게 문화재를 사회적으로 활용한 행사에 본인이 수행했던 일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제 기억에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성훈 실장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는데 대통령 부인은 그 안에 있는데 그 당시 비서관이 밖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뭐 동선 확인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냥 동선 확인은 뭐 오래 계시니까 그냥 그 제가 먼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 정확하게 사유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동선 확인은 그 밑에 정영석 행정관도 있었잖아요. 예? 정영석 행정관이 하는 거지 비서관이 동선 확인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못 보았고 처음에 저 기사 나왔을 때도 제가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기억이 없는데 봤으면 아마 기억이 났을 텐데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예, 확인을 보니까 제가 먼저 나왔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김건희가 거기 간 게 그냥 놀러 간 거예요? 아닙니다. 그 10월에 아니 놀러 갔냐고 잠깐 내 얘기 들어봐.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본인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놀러 간 거지 그게. 어? 거기는 고궁에 놀러 간 거네 그럼. 그렇죠? 왜 간 거예요? 그 10월에 당시에 UAE 대통령 UAE는 창덕궁에서 했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5일 전에 외교부 담당관하고 가서
다 사전 답사했는데 유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당초에 10월에 이제 방한하는 거로 예정되었다가 연기되었는데요. 10월에 오셨을 때는 월대 복원식 기념 행사와 연계해서 경복궁 방문하고 청와대까지 가는 것으로 당시 행사를 기획했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고궁과 우리나라의 전통이 외국의 국빈이 오는 거에 맞춰서 그런 걸 합니까? 예? 그 양반이 UAE의 국빈이 우리나라 월대 공사하는 거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근데 월대 공사하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복원 기념식이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경복궁 청와대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 외교부에서 나가서 해야지 그러면. 예? 상식적으로 맞냐고 그게. 예? 기조실장님. 네.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 외교부에 나가서 자기들이 그 국빈이 오면 외교부에 나가서 해야지 대통령 부인이 거기 왜 나가요? 예? 그 이배용은 무슨 자격으로 거기로 와요? 국가교육위원장이? 그는 부속실에서 아마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아, 역사를 잘하는 사람이 그 한두 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사적 노름 아니야? 사적 노름. 사적 노름에 공적으로 여러분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본인도 나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리고 10월에 그 월대 복원식에 김건희는 안 갔잖아요. 최종적으로 UAE 대통령 방한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그 여사 그 방문하는 계획도 다 같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전통의 그 복원식이 외국의 국빈이 오면은 참석하고 외국의 국빈이 안 오면 참석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예? 아 UAE 그 국빈에 맞춰서 우리 대통령과 부인이 참석하고 안 하고 해? 사전 답사까지 갔다 온 사람이? 예? 무슨 그런 원칙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내 얘기에.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일정상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진정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문체부 최희영 장관님. 네.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사고 문제를 이 예술의 전당이 선제적으로 공연장 안전 관리 체계를 좀 점검해서 문체부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 측에서 관련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네. 이게 우리가 국감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매년 똑같은 반복 사고가 일어나는 중대한 문제를 이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고 수정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26일 공연장 관련해서 YTN 보도 보셨어요? 혹시? 네, 맞습니다. 사망 사고 난 거? 네. 자, 이게 오페라 리허설 도중에 무대 장치가 낙하해서 그 척수 손상을 입은 사례예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성악가가 결국에는 끝내 숨졌어요. 이제 이런 게 반복적인 사고가 나는데도 대책이 없다라는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는 왜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체부가
주력 사업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건 사고가 나중에 좀 기회 드릴게요. 사건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거는 대책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파악한 예술인 산재 보험 가입률이 2% 수준이래요. 그러면 보험 자체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떤 무용수는 본인 돈으로 1,000만 원어치 병원비를 전액 다 부담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악가 역시도 보험이 안 돼서 수억 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다가 결국에는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장관님, 그 예술인은 근로자예요, 아니에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죠. 근데 사고가 나면 보장을 아예 못 받아요. 그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시죠? 저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KTL 아시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 KTL에서 이 공연장 안전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이 최근 5년간 230억을 썼어요. 한 해 한 50억 정도 사용을 한 건데, 이 KTL이 연구도 하고 안전 검사 그리고 기술도 잘 마련했는데 문체부가 현장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KTL은 연구 잘했어요. 근데 현장에 안전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준만 마련한 거예요. 기준을 보면은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뭐 구조물의 균열 및 파손 상태, 볼트 너트의 고정 상태, 뭐 이런 것들, 장치봉의 설치 상태, 분량이 꽤 많아요. 이 정도 분량이 꽤 많은데 디테일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핑계는 현장에 관리 감독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관리 감독 인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KTL에서 27억 원 들여가지고 방화막 설치 규격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450파스칼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방화막 하중의 문제라고. 그런데 그 하중의 문제는 사무관이 장관님께 보고한 내용 그대로예요. 장관님은 그대로 말씀하셨고 지금도 검토 안 하셨죠, 제대로? 내압 성능에 대해서는 검토했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중 말씀드렸던 거는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부분이었고요. 아니요, 그거는 다르게 보셔야 돼요. 네. 300석 공연장이라고 해서 하중을 못 버티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방화막 설치를 기준에 맞게 다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장관님, 그 본 의원이 이 보완하기 위해서 그 공연법 관련해서 법안 발의한 거 보셨죠? 네네, 맞습니다. 이 어떤 기준, 어떤 시선으로 보실 생각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적인 시선으로 보실 건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선으로 보실 건지. 후자이고요. 예술인에 대한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네.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장관님께서 국제적인 스탠다드 기준에 맞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설치를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공연장도 건설 현장처럼 이 전담 관리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대 감독들이 대부분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무대 감독은 다른 쪽에 뭐 시설 안전이라든지 여러 곳을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저는 전담 안전 관리사 제도를 우리가 의무화돼야 된다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연 관계자들도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연장을 보면요, 아주 작은 화재, 뭐 그 공연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연장에 전체적으로 경영난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는 그 화재에 대한 것을 다 복원해야 되고 관람객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 이거는 핑계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장관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본 의원에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의원 예,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세요. 네네 질의하신 중에 그 산재보험 말씀이 있으셔서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노동부가 지금 국정 과제로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네네 그 부분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인도 반드시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부담을 빨리 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사이라도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펙 지금 이제 곧 시작이지 않습니까? 에이펙 관련해서 행사도 많고 공연도 많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은데 이게 뭐 외교부 주최라고 하긴 하지만 공사형 같은 행사 같은 거는 문체부 장관님 소관이기도 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돼 있는 봉사자분들도 과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뒤에도 관련자들 장관님께서 꼭 한번 다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 의뢰 존경하는 조계원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네네. 김건희가 주술과 무속에 심취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언론을 통해서 네. 예,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은 종묘가 카페가 되고 근정전의 의자가 개인 소파로 전락하고 고궁박물관의 수장고는 개인 서재로 명성황후 침전은 호텔 침실로 취급됩니다. 소중한 국가유산을 수호해야 될 국가유산청이 이를 막아서기는커녕 오히려 김건희의 국가모독, 국정농단 행위를 비호하고 가이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구나 명성황후 침전은 대통령이 당연히 수행해야 될 경호원까지 뿌리치고 김건희와 둘이서 10분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명성황후 침전 속속들이 조사해서 주술과 무속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철저히 전수조사를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침전을 속속들이 뒤져서 무속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저희들이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전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김건희 여사, 김건희를 꼬셔서 당초 예산 300원에 그쳤던 애니메이션 예산이 2천억 원으로 되었고 400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광규 시장 스스로가 그때 당시 정원에서 거짓말하기는 쉽지 않대요. 애니메이션하고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거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가 김건희 여사라고 그래요. 그럼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원에서 거짓말하기는 쉽지 않대요. 애니메이션하고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300억짜리가. 2천억짜리로 늘었어요. 2천억짜리로. 공무원의 증언을 확인했습니다. 3월 30일 날 개막식 때 김건희 여사님 윤 대통령 오셨을 때 시장님이 직접 가장 그 관심 있는 김건희 여사님한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좀 확장해 주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박보경 그때 문체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이제 예산이 2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네. 김건희의 국정농단 예산 개입 2천억 범죄를 노광규 시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체부 예산안 증액의 미스테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확장한
그게 사실은 노광규가 거짓말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원도심을 축소하고 국가정원 습지센터로 무리하게 사업지 부지를 변경하고 확장했던 거, 그리고 리모델링을 빙자해서 남분터 광장 시설물을 철거하고 예산을 낭비했던 이 모든 의혹들을 풀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예, 다음 화면 보시죠. 박보균 장관이 당시 장관이었는데 김건희하고 전화 통화하는 사이입니다. 사실상 이 예산에 김건희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박보균한테 전화했던 상황까지도 MBC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김건희가 전화했던 김성원 단국대 교수 문체부 산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초대 관장에 임명이 됐고요. 김건희와 통화했던 애니메이션 제작사 김유로 대표 문체부 산하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김건희의 인사 개입과 국정농단 예산 개입까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짧게 답해 주시죠. 네, 저 부분이 사실이라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재현 국장 나와 있습니까? 화면 띄워주시죠. 네, 박보균 장관이 당시 콘텐츠 정책국의 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했죠. 순천시가 제출한 2023년 4월 13일자 출장 보고서를 보면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1단계에서 310억 원으로 2단계는 1,690억 원으로 해서 총 2,000억 원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알고 계시죠? 예. 그 외에 뭐 다 지시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박보균 장관으로부터? 일단 순천시에서 요청한 예산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라는 말씀은 지시든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당시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 김건희 예산은 순천시청 2024년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 2천억 예산으로 보고가 됐죠. 2025년, 2026년 해가지고 화면 보시는 거 맞죠? 예.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순천시 보고 내용은 제가 그때는 네,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2단계 사업은 이제 390억 2024년 예산 이외에 추가분은 2단계 사업인데 총액이 1,690억 원이에요. 근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서 500억 원이 그냥 단위 사업으로 쪼개서 문체부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 사실 있습니까? 순천시에서 요청을 했지만 저희는 그 다음에 예산만 저희하고 논의하고 그건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자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죠. 그 예산은 사실 2단계 사업은 결국은 추진이 안 됐죠. 장관님, 그 2단계 사업을 보면은 들어가시죠. 예. 원도심만 대상으로 했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김건희의 개입으로 국가 정원으로까지 사업 부지를 확대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이 예산이 결국은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그렇지만 보여진 걸로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국비를 들여서 짓고 또 국비를 들여 부수는 남문터 광장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이 남문터 광장은 이제 순천부성 복원 사업으로 조성이 되었는데요. 순천부성은 고려 후기부터 외국 침입에 대비해 만들어진 토성이고 남문은 순천부성의 제1문으로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백유정전했으며 3.1 만세 때는 만세운동 때는 순천 지역의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도 이 남문터 광장의 복원, 즉 순천부성 복원 사업에 국가적 예산을 지원을 투입했죠. 네. 그런데 노광규 순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순천부성 남문터 광장이 역사성과 예술성, 효율성이 있었으면 철거할 필요가 없었다 발언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해서 이 남문터 광장에다가 그 확장한 예산, 김건희 예산을 투여한 거예요. 그 돈을 좋은 데 쓴 게 아니라 이 남문터 광장을 허는 데 썼어요.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엄청난 사실상의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 사실 못 들었죠? 네, 못 들었습니다. 이 시의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지난번 주감에서는 자기가 시의회도 동의를 거친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 문제
문체부 차원의 감사와 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지방 3으로 지금 이양이 돼 있어서요. 남부통광장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양이 돼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저렇게 아름다운 남문도 광장이 저렇게 철거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예, 지금 이 건에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보조금법 제35조 및 문체부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34조 등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문체부 등에 주기적으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재산의 통상적 운영, 연한까지는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 예산이 투입된 이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문체부 예산이 투입된 이 순천시 이 지금 조계훈 의원님이 질의하는 거에 있어서 들어보는 과정에서 부업성에 5년도 안 돼서 철거되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 승인해준 당시 국장이 누구인지 무소불위의 절차 과정 다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한 기본이 안 된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공무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몇백억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종감인데 장관님께 요청을 해서 그 당시 담당 국장이 누구였는지 철저하게 좀 밝혀주시고 이 담당 국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종감 전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건 또한 김건희라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여기서 진상을 좀 밝힐 필요가 있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예, 장관님 좀 전에 이모경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담당 국장을 찾아서 담당 국장이 소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소명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손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황성은 기조실장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죠. 네, 존경하는 이기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당시 근정전 어좌에 김건희 여사가 올라간 일에 대해서 먼저 나와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다 치더라도요. 언제 나오셔서 언제 다시 그러면 옆에 가셨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근정전 들어갈 때 아마 다 같이 들어갔다가 이게 머무른 시간 기본적 점검은 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나오셔서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2일에 국정감사를 할 때 정용석 사장님께서 근거리에 계셨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저희 의원님들의 질책에 이배용 위원장이 앉으라고 권유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밖에 나가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 어좌에 앉았던 사실은 그 당시에 알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도 제 기억에는 그게 안 하시. 실장님, 국립고궁박물관, 근정전, KTV 다 같이 가셨잖아요. 고궁박물관에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유적 사적 유용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적 유용의 안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보면은 다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특검 조사 가서도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셨습니까? 특검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받을 예정이십니까?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실장님 옆에서 다 보신 사람입니다. 국민들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국정감사 저도 이번에 처음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사실 내란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사람들 문체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조치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날에 내란의 그림자를 거두는데 전력을 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장관님, 그리고 유승민 회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27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철인 3종협회 대외 운반비 지급 관련 횡령 및 배임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맹호승 회장님이 직원 자녀의 회사 이름을 빌려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평의 돈을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인정하셨어요. 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듯이 미성년 선수 성폭력 사건 부실 대응 그리고 협회장 횡령 배임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체부에서 전 특별감사를 포함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부탁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빙상연맹에 대해서도요.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지도자 찍어내기와 괴롭힘 문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살펴보니까 김선태 이사뿐 아니라 연맹 각종 위원회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들 다수 활동하고 있고요. 스포츠 공정위원회 공정위원 임의 교체 및 위원장 사퇴 등도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동계올림픽 100일 남은 시점에서 대한체육회 문체부에서 촉각을 다퉈서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감사나 관리단체 지정,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18일에 가평 크리스탈밸리 골프장 에서 작업 차량을 몰던 노동자 2명이 4.8m 굴다리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그 당시의 사고 현장 사진이고요. 제가 어제 다녀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이 추락한 굴다리 위쪽에 안전 펜스가 없어요. 그냥 연석이고 제가 위에서 보니까 아래 굴다리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곳에 안전 펜스만 설치되어 있어도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서울로 오는 내내 들었습니다. 이 안전 대책에 대해서 특히 야외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면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재, 교통, 추락, 끼임, 붕괴 이런 것으로 소방청이 구조한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8월인데 2025년에 363건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골프장에서 9명이 사망을 했고요. 가평 사고 이번 것까지 추가하면 11명입니다. 부상자 수는 38명. 골프장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전국 골프장 경기 보조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험 요소와 안전 사고 4점 만점으로 물어봤는데 모든 항목에서 좀 위험도가 높게 나왔어요. 홀과 홀 사이의 간격, 경사로 이런 문제가 대단히 곳곳에 있고요. 지난 8월에 비 오는 날에 제가 화성 상록 CC에 다녀왔는데 찍어온 카트 사진입니다. 장관님 여기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유리창에 와이퍼가 없어요. 야외에서 계속하면 비가 오는 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이제 캐디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밖으로 빼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이거 방치해서는 저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카트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요. 화면에 보여주시는 거는 저희한테 보내준 경기 보조원들이 적어둔 글입니다. 낙뢰 문제나 악천후 이때 대단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전 정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안전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응답자의 88.2%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성추행도 67.7%가 경험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겪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이런 일을 겪고도 10명 중에 7명이 아무런 보호 조치를 못 받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분도. 네.
그래서 이 야외 골프장 이제 안전 조치 문제 그리고 캐디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아무리 여성이 많은 곳이라고도 이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골프 예약 뭐 이럴 때 노동부랑 산업안전공단에서 매뉴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응답도 주셨어요. 44.1%입니다. 지금 매뉴얼이 있어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가 필요하고 매뉴얼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매뉴얼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데 저는 문체부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먼저 좀 저희가 전면적으로 실태 조사하고 안내하고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보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희가 골프장 경기보조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처럼 아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무 환경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인 부분은 수사 중인 부분대로 하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횡령 의혹이나 이런 거는 대한체육회랑 협의해서 곧바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황성훈 그 기조실장님 잠깐 여기 좀 나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본인은 잘 몰랐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난 나왔다. 그 뒤에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계속 이래요. 근데 본인이 대통령실의 문체비서관을 할 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고궁을 찾은 게 총 15번이에요. 15번. 그중에 외교부에서 담당해서 간 것과 하고 국방부 이런 거 다 빼면 공식적인 행사 빼도 9번을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문체비서관이 그 담당인데 난 잘 모르겠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9번을 갑자기 들이닥쳐서 들어가거나 문 따라서 들어가고 사적으로 유용한 게 9번이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담당하는 문체비서관이에요. 대통령실에. 근데 아주 남의 얘기하듯이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내가 정말 보기가 볼썽사나운 것 같아.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은 이 고궁을 내 집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집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근데 그걸 총괄했던 문체비서관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념 없이 잘 모르는 식으로만 계속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뭐 제가 간 적이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예. 제가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일말에 우리 그 문체비서관 할 때의 황성훈 기조실장은 일말에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응?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답변해 보시라고요. 뭐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의 김성수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질의 앞서 장관 유감 표명에 대한 이야기하고 자료 요구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하세요. 자료 요구하고 그만하세요. 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앞서 오늘 참고인으로 우리가 채택했던 박진영 그 대표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분과회의 참석 이후로 불참을 했는데 이게 그 정부위원회 전체 회의도 아니고 분과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한다는 것은 아무리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한 유감 표시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관련해서 분과위원회가 지금 한두 차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있었던 웹툰 애니분과회의에 보면은 그 네이버 웹툰의 김준구 대표가 그 위원인데 그 부사장이 대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부위원 같은 경우에 장관이 위원인 경우에 참석이 어려우면은 이게 차관이 대참하는 그런 것들이 법령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민간위원은 그 민간위원 개인을 위원으로 한 것이 네이버를 위원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위원이 참석을 못하면은 당연히 대리 참석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사장이 대참을 한 것인지 또 그동안 개최된 분과위원회 그 참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지급 내역을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진영 위원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그 위원회가 좀 가동이 되고 활동을 하는 시점에 어느 시점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이 출석을 해서 이 보고를 듣는 그런 순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죠. 예, 질의하십시오. 예, 대구 북걸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유감 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장관한테 보고되는 그런 보고 또 타기관에 대한 그런 공문, 특히 재난과 관련한 그런 장관 보고와 타기관에 대한 공문이 허위로 작성돼서 보고됐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 국기문란이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게 조치를 하셔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시고 공직기강도 확실하게 좀 바로잡기 바랍니다. 네.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시에 대한축구협회 심판의 오심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증인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그 증인으로 나서는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명백한 오심에도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는 정말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심판, 특히 프로축구의 심판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면은 도대체 이게 뭐 엿장수 마음대로 엿주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은 또 감독들은 누구를 믿고 이게 경기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정말 그 황당한 답변이나 어이없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굉장히 더 많은 분노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질의한 바로 그 직전 주말에도 많은 축구 팬들이 정말 이건 명백한 오심이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비디오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명백히 손에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단 이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었는데 VAR 판정 이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VAR 판정이 다 정확한 것이냐? 그제 지적했던 오심 중에 하나도 VAR 판정을 했던 것이 추후에 오심으로 밝혀졌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그런 오심인데 이 VAR 판정 자체도 주심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오심이 반복될 수 있다는데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 오심을 했던 주심은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수차례 오심을 했던 저희가 이름 실명을 자료로 주지 않아 가지고 독자적으로 분석하니까 그냥 수차례 오심을 반복했던 그런 주심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의혹이 가는 것은 특정 구단의 전체 오심의 무려 25% 4분의 1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많은 축구 팬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장관님 이런 그 프로축구뿐만 아니고 많은 그 종목별 단체에서 오심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자신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뭐 그렇게 말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게 축구뿐만 아니고 종목별 단체의 이런 오심 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인지 좀 이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문체위원들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대한체육회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이런 오심이 빈번한 종목별 단체에 대해서는 그 회장의 연임 승인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종목별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또 이렇게 페널티를 준다거나 뭔가 이게 강하게 좀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관련 대책을 우리 문체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그 앞서 제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출범식을 언제 했습니까? 출범식 10월 1일에 했습니다. 10월 1일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아시죠? 9월 26일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 화재 참사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조차 지금 중단이 돼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시스템도 많이 마비가 됐었죠. 이 시기에 그냥 꼭 출범식을 했어야 됩니까? 이게 출범식이 이때 이날 하라고 했던 것이 장관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애당초 준비됐던 날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의 네. 판단에 의해서 이날 출범식을 준비했던 겁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네, 저도 판단을 했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같이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수석이 한 겁니까? 그때는 문체 비서관도 없을 텐데 아니면 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김현재 실장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누구로부터 이날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지시를 받기보다는 연락은 누구한테 받았는가요?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제가 그 자료를 받기로는 9월 초에 대통령실에 그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당시에 지금 근거 법령도 제정이 안 됐었고 구성이 안 됐을 뿐만 아니고 예산도 없었죠. 그리고 그냥 출근식 하는 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저같이 공무원을 오래 했던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는 안 했습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 지시에 대해서. 이게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법령 제정하는데 시행령 제정하는데도 그렇고 예산도 이용을 합니다. 굉장히 원칙적으로 이용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용하는데 거기 또 용역업체 선정해서 출범식 하는데 여러 가지 불법, 탈법, 편법 정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대로 대통령령 제정에 법령 이행 그 제정 절차를 거쳤느냐 아닙니다. 이용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보십시오. 대통령령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을 하는데 최소 그 6, 7개월, 심지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불과 22일 만에 초스피드로 법이 제정이 됩니다. 대통령령이. 그래서 관계 기간 협의라든지 관련 그 사전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사전 행정 절차들 또 입법 예고도 원래 한 40일 정도 하도록 관계 기간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분명히 그 반대를 하거나 시비를 그런데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 자료조차 제출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용 보십시오. 없는 예산을 한 9억 정도를 이용을 하는데 이용은 앞서 말씀드린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기재부에서 엄격하게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이거 한예총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기재부에 신청을 하니까 바로 그냥 당일날 옵니다. 이거는 기재부의 그런 예산 이전용 이런 것들이 만든 지역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되는데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용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긴급한 수익 계획을 요하는 그런 용역입니까? 그렇게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용역을 합니다. 수익 계약이라 하더라도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견적서 받았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선정 기준이 어떤지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긴급한 행사라고 하면서 대통령까지 참석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무슨 비전 선포도 없었고 그냥 잠깐 위원들 인사하고 그 공연한
K컬처에 대한 지금 국가적 중요성이 반영된 어떤 행사였었고요. 그래서 의원님 지역처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하루빨리 이 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 빨리 태세를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강행을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의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지난주에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서영충 대행이 수의계약 체결 시에 현장 실사 결과 보고서의 첨부가 규정으로 강제되는 필수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오후 질의 때 위증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위원들 앞에서 먼저 그 대행의 입장을 듣고 질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도 입장문을 드렸습니다. 앞에 단상으로 나와서 서영충 대행의 보고를 먼저 받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대행 나와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예, 의원실에 보고드린 그 입장문 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사 수의계약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제도 및 운영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 적극 반영한 계약 제도 전반을 철저하게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며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현장 실사 보고서 관련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공사는 지난 22년 국감 지적 사항을 반영 같은 해 10월 31일 공사 계약 실무 담당자 명의의 전사 게시판 게시물을 통해 네.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다 읽으려고 그래요? 네네. 예? 다 읽지 말고 본인이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하면 되지. 예, 사실상 규정에 해당하며 공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 보고서를 필수 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 보고서는 필수가 아니라는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보다 철저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의원실로 별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질의하십시오. 지난주 방금 서영충 우리 한국관광공사 대행께서 필수 서류 첨부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 보고를 받으셨던 건지 아닌지 위증하셔서 지금 이제 사과의 의사까지 밝히셨는데요. 그래도 잘못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제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 시에는 현장 실사 결과 보고서가 필수 첨부 서류로 돼 있습니다. 관광공사 그렇게 기관들의 부서들의 공지를 했고요. 총 906건 중에 전체 95%가 그런데 허위 조작 보고서로 밝혀졌고 이 조작 보고서의 문제를 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복수의 법조인에게 다시 확인을 해서 자문을 해보니 허위 문서 담당자, 작성 담당자부터 결제 라인, 관리자까지 모두 보시다시피 업무 방해 방법으로 위계에 해당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한국관광이 실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지난주에 뭐 여러 장의 그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였죠. 한국관광공사라는 기관에 대한 위계, 즉 속임수를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관광공사를 책임지는 사장 직무 대행으로서 공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수의계약에 그 관해서 법 위반 행위로 지금 피해를 입었다 하면 이거 고발 조치해야겠죠. 네, 상황을 좀 건별로 자세히 지금 지난해 이거를 알아서 하게끔 저희가 기회를 드렸는데 자체 감사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대행의 뜻을 묻는 겁니다. 법적 조치 해야겠죠. 만약에 해당한다면. 예, 모든 건들이 각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예, 살펴보도록 들어가십시오.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허위 출장, 쪼개기 계약 등 본 의원이 지적했던 다른 사항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의원실로 관광공사는 그 즉시 보고하고 법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까지 보고해서 즉각 시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관님. 제가 이 문제를요, 작년 국정감사 때 되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의계약건이 업체별로는 뭐 특히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새로 자라는 신생업체들에게는 새싹 자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여성기업 특혜는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맞는 겁니다. 맞죠? 네. 예. 그런데 문체부가 지난 1년 동안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규명을 방치했어요. 그 과정에서 관광공사는 문제가 있었던 해당 업체가 이름을 바꿔서 다시 수의계약을 시도한 거에 대해서 또 계약을 맺고 허위 조작 보고서를 수백 건을 양산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문체부가 굉장히 관리에 해태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판단하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지적하신 의혹이 빨리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견하는 대로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수사 의뢰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문체부 이제 자체 감사를 하겠다. 외부 감사를 애초에 감사원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수긍을 했던 것은 잘할 줄 알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들어왔던 얘기가 문체부 감사에 한계가 있다라는 답변들을 들었거든요. 장관님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엄중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이 경과 사항을 저희 의원실로 빠짐없이 보고하고 관계자의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관계자 징계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인 감사원 감사, 수사 의뢰 고발 등 필요한 즉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한국관광공사라는 기관이 문체부에서 손꼽는 큰 기관인데요. 여기가 안에 복마전이 있어서 뭐 이를테면 카르텔이다, 리베이트의 뭐 진원지다 이런 얘기 듣는 거는 너무 창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K 컨텐츠의 부흥이 엄청나게 장관님께서 사업을 관심 갖고 진행하는 와중에 그 역점 사업으로 같이 관광의 진흥도 따라가야 하는데 관광공사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정부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서 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끝까지 장관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역시 지적했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뮤즈 사업에 대한 그 지원이 실은 많이 영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두 주간?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짝퉁에 대해서 막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어서 짝퉁과 차별되는 상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저께인 27일에 이 뮤즈 매출이 300억을 돌파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장관님의 지적 사업으로도 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비롯해서 그때 약속하셨던 뮤즈의 프리미엄화 등등의 전직 그래도 기업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는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 그 제작하는 업체들,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을 개발하고 함께 손맞춰가는 이 재단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